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현안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정책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시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안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 앞에 설 때 이런 브리핑을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거, 이종섭 전 장관에게 왜 전화를 했느냐, 경로는 왜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국민들이 원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안들을 하나하나 묶어서 오늘 박정현 핫스팟에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순서, 저희 오마이TV와 그동안 현장에서 많이 뵀던 분이죠. 김현정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22대 국회가 시작이 돼서 이제 정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자, 오마이TV 오랜만에 또 나오셔서 국회의원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인사 말씀부터 저희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당선되고는 첫 이제 방송인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앞으로 이제 화요일 오전 9시마다 네. 매주 이제 보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의정 활동하면서 생생한 국회 현장의 목소리들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되는데 우선은 오물풍선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오물풍선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특히 새벽에 거의 뭐 밤 심야에 12시 다 돼서 울리는 그 재난 문자 다들 놀랐는데 이 오물풍선이 한두 개가 날아온 게 아니고 뭐 1000개 가까이 북한에서도 보냈다고 하고 우리는 700개, 800개 정도 발견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위험은 없다고 하는데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힘에 의한 평화를 되게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화는 아예 단절돼 버리고 뭐 저 신냉전 체제가 도래했다라고 해서 뭐 우리가 그동안에 쭉 유지해왔던 외교 전략도 우리 실리주의에서 그냥 그 가치주의로 일본, 친미 이렇게 이런 주의로 급격하게 이렇게 좀 편향적인 외교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러시아나 중국 관계도 되게 악화되었잖아요. 남북 관계도 계속해서 이렇게 강대강 대치 속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제 초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남북 관계가 되게 긴장이 조성되고 힘에 의한 서로의 대치가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부의 역할은 긴장을 완화시켜서 평화 체제로 가는 것이지 긴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에 있었던 이 탈북 단체의 전단 살포 그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 대응하겠다. 표현의 자유 얘기하는데 우리도 표현의 자유 보여주겠다라고 뭐 쓰레기를 담고 오물을 담아가지고 풍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탈북단체 전단 살포 여기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제약을 하겠느냐 이런 입장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그 헌재 판결도 존중해야 되고 그 탈북자 단체의 그 표현의 자유 또한 존중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또 그 이면에 또 남북 관계라는 우리가 또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그런 남북의 특수한 상황도 분명히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북한을 좀 덜 자극하는 방법 등으로 인해서 좀 그런 단체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좀 자제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중재하고 조정하는 노력들은 사실 필요한 거죠. 과거에 이제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도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험 지역으로 적겸 지역을 선포를 해가지고 아예 이제 못 들어가게 전단 살포하는 사람들이 출입이 어렵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오늘 뭐 9.19 군사합의 전체를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뭐 상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대단히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9.19 군사합의는 작년에 북한에서 다 무효 선언해가지고 다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이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 효력을 정지시키면 인해서 우리 남북 간의 긴장 관계는 더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고 북한의 그런 그 도발을 오히려 합법화시키는 합리화시켜주는 명분을 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이 9.19 군사합의가 만들어진 그 배경을 보면은 2018년도 9월달에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정신도 부정하는 거고 이 9.19 군사합의를 그 파기하는 것은 그 남북관계 기본법에 대한 위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표현을 그렇게 했었는데 범법자가 많다래서 법을 없애자는 주장이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냐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 평화를 위해서 남북 간의 긴장 관계 네. 그걸 좀 긴장을 빼고 낮추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그런 있어야 노력을 되는데 이건 네.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대화라든지 이런 물꼬를 트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그 9.19 군사합의 내용이 DMZ라든지 서해 해상에서의 그 무력 도발을 방지하자는 내용이었잖아요. 예. 실제로 이게 2018년 9월 19일 날 이게 체결된 이후에 그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 전인 2022년 상반기까지는 그 지상과 해상과 공중에서의 무력 도발이 한 건도 없었어요. 실제로 그걸 체결한 이후에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입증이 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그런 걸 다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대단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당장 6일에 그러니까 현충일이죠. 그때 이 똑같은 단체가 지난달에 전단 보냈던 단체가 또 전단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또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니까요. 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까지 해놓고 지금 이걸 또 막다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이 또 오물풍선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도발을 할 수도 있고 뭐 GPS 교란까지 이번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또 확성기로 방송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자꾸 뭐 대북 확성기 재개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남북 관계를 더 경색시킬 방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언제 뭐 툭하면 경로하시고 막 그러는데 북한에 대해서 또 경로만 한다 그래갖고 남북 관계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렇게 그 힘에 의한 평화는 그 동안에 이제 2년 동안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는 것. 그래서 주변국인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나 이런 관계 개선을 통해서 좀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는 그리고 그쪽에서 네. 북한의 그런 그 행위들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들도 병행해야 되는데 그렇다 해서 뭐 북한에서 도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 무조건 다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북한이 도발했을 때 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지금 우리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대화의 노력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너무 그것이 꽉 막혀 있다. 그러니까 평화를 목표로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선제 타격 이런 네. 얘기도 해서 후보 시절부터 논란이 됐었는데 뭐 붙을 거면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느낌이라서 국민들 너무 걱정입니다. 아니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그 무인기 침공에 다 뚫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졌냐고 힘에 의한 평화 얘기하면서. 그래요. 힘에 의한 평화 우리 국민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아니 오물풍선이 차에 떨어졌는데 앞유리가 깨졌는데 그 보상할 수 있는 뭐 근거나 규정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분은 뭐 자차로 자차 보험으로 수리해야 되나요? 이게 왜 날벼락이에요 이거? 이거 정부에서 이걸 사실은 전단 날리는 거 그냥 지켜보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의 대응까지 나온 거니까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20대 당선자가 그거 관련된 법안도 냈어요. 그래요? 아니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피해 보상 관련된 이게 참 현실이잖아요. 우픈 현실입니다 지금. 오픈 현실이다.